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동아시아 고대 문명 중심지로서의 포천에 대한 일구찰. 이거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네, 저도 처음 보고 좀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문명 중심지랑은 거리가 있잖아요, 포천은. 그런데 이 자료는 어쩌면 여기가 고대 동아시아 문명이었던 숨겨진 핵심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맞습니다. 기존의 그 중국 중심적인 역사관에서 좀 벗어나 보려는 시도죠. 한반도, 그것도 포천이라는 특정 지역이 어쩌면 문명의 발원이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 근거들이 궁금한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죠. 네, 어떤 논리를 펴는지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 그 포천의 지리적 위치랑 이름부터 보더라고요. 한반도 딱 중간쯤이라 남북을 잇는 길목이었을 거다. 뭐 이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렇죠. 포천이란 이름, 이게 물을 안고 있다는 뜻이니까 고대 문명이 강기고발전했듯이 여기도 뭔가 그런 상징성이 있다. 이런 해석이 좀 신선했어요. 네, 맞아요. 단순 지리적 이점 그 이상을 보려는 거죠. 자료에서는 더 나아가서 포천에 있는 회석산, 천주산, 또 반월산성 같은 곳들이요. 그냥 산이고 성터가 아니라 고대 신화, 혹시 단군 신화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궁예설화 같은 거랑도 깊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 지명이나 유적 자체에 어떤 정신적인 혹은 군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게 포천이 그냥 변방이 아니라 뭔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는 주장의 한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고고학적으로는 역시 고인돌 얘기가 나오네요. 네, 빠질 수 없죠. 전 세계 고인돌의 거의 절반이 한반도에 있고 포천에도 이게 꽤 밀집해 있다면서 여기가 고대 거성 문화의 중요한 무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고인돌은 그 자체로 선사시대 사회 구조나 지술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니까요. 근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요? 네, 한반도 청동기 문화가 그냥 어디서 받아온 게 아니라 저 멀리 유라시아 대륙 있잖아요. 뭐 아파나시에보 문화나 안드로노보 문화 같은 그런 초기 문화들이랑 교류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유라시아 대륙이요?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그쪽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광활한 지역과의 연결성을 주장하는 거죠. 심지어 뭐 알타이어족 가설 같은 언어학적 이야기까지 끌어와서 그 연결망을 뒷받침하라고 하고요. 와, 스케일이 엄청 커지네요, 근데. 음. 그런 고대 유라시아 문화랑 포천이랑 직접 교류했다는 그런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가 충분히 있나요? 자료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죠? 아, 그게 사실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자료도 어떤 유물의 양식적 유사성 뭐 이런 걸 근거로 들긴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직접 교류를 딱 떨어지게 입증하는 건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도 사실은 어떤 결정적인 증거 제시라기보다는 그런 연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 가능성이 우리 역사 해석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해석의 틀을 넓히려는 시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군요. 자료가 또 역사 시대로 넘어와서 궁예 이야기도 하던데요. 포천이 뭐 제2의 궁예 도읍지였다 이런 설도 있고 또 조선 후기 이서구나 최재공 같은 인물들도 언급하고요. 이건 고대 문명 중심지 주장이랑은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그 부분은 아마도 포천이라는 공간의 어떤 역사적인 중요성이 계속 켜켜이 쌓여왔다.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에 중요했다면 후대에도 그 의미가 어떤 식으로든 이어진다. 뭐 이런 맥락을 만들려는 거죠. 아,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거군요. 네. 심지어는 한국전쟁 이후 분단 상황, DMZ 인접 지역이라는 현대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 한류 현상까지도 연결시키려고 하더라고요. 한류까지요? 그건 좀 비약이 아닌가요? 그렇죠. 한류가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포천 같은 지역에 오랫동안 내재된 어떤 문화적 저력이 발현된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인데, 다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야, 정말 시대를 넘나드는 거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는 포천이라는 한 지역을 통해서 동아시아 고대사를 아주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시도한 셈이네요. 지리, 이름, 신화, 고고학, 역사 인물의 현대 문화까지 다 엮어서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그 구분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 내부에서도 독자적인 역동성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하고요.
물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의 해석일 뿐이고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당신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뭐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역사를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큰 역사의 흐름 속에요. 이 자료가 주목한 포천처럼 아직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숨겨진 다른 지역들의 이야기는 없을까요? 만약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발굴된다면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